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열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명리의 차차입니다. 오늘은 고 가수이시자 그 다음에 작곡가로서 활동하셨던 고 신해철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그 신해철님께서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셔가지고 신해철님을 많이 좋아했던 팬의 입장으로서 한번 신해철님의 사주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에 앞서 신해철님의 간략한 그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해철님께서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료사고로 그 돌아가시게 됐던 그 해에 대해서 사주 명리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한번 신해철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작사가, 음반 프로듀서, 라디오 DJ, 사회운동가, 록밴드 넥스트의 리더, 프론트맨 및 메인 보컬이며 마왕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해철님을 그 표현을 할 때 그 팬들께서 나의 마왕, 우리 마왕 그렇게 한 이유는 신해철님께서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11시부터 진행했던 게 있으시고요. 그 차후에 SEBS도 하셨고,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그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라디오 DJ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 그 DJ 명칭을 마왕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왕이라는 호칭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데뷔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오한궤도라는 이름의 밴드를 참가해서 그대에게라는 불러서 그 해에 대상을 받으셔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대에게란 곡은 어, 아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가 응원가나 그 다음에 7080 세대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그 응원가로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란 곡은 그 전주곡의 그 미디 싱어 그 멜로디가 매우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좀 창의적인 그런 악기를 함으로써 그때 대학가요제 그 심사위원들에게 처음부터 이 곡은 아마 대상으로 받을 그 곡으로 낙점되었다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대상을 탔었고요. 그 다음에 신호철님께서 그 당시 무대를 본인이 했던 그 상황을 라디오에서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노래를 라이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대상을 탔다, 좀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밴드 넥스트를 결성하셔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선거 유세를 돕는 등 약간 농객 및 정치 연예인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의료사고로 인해 46세라는 이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음, 생전 그가 음악계에서 가졌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모사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 예능에서도 신해철을 주제로 다룰 만큼 그의 영향력은 지행형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음, 그 다른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아마 사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해철님께서 되게 그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자기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셨죠. 네, 어떻게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미운털이 좀 바뀐 상황에서 아마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뭐 강연이나 어떤 방송 활동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 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좀 힘들었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 대해서는 아마 갑옷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신해철님께서 직접 본인이 예전에 라디오에서 자기 이름을 지은 비열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기 사주에 불이 너무 많기에 이 불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에 물이 들어가는 그 글자를 썼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불이 아마 더 많지 않았을까 해서 갑오시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갑오시로 정한 이유는 이분께서 2014년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어서 일단은 갑오시로 했습니다. 일단은 신해철님 기본 그 사주를 보기 떠나서 기본 본인의 성향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혁명가적인 성향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대변한 것도 있었고, 대변하는 그 모습도 많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성세대들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기성세대들의 그 잘못된 면을 방송에서 유감없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은 참 그 백분 토론에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이분의 그 말투를 보시면 되게 좀 달변가 있습니다. 네, 달변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학력으로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중퇴를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떳떳하게 자신 학력에 대해서 숨기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왜 서강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강대 철학과를 중퇴하셨던 이유는 아마 이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셨는데, 이분은 깨끗하게 서강대학교 거의 중퇴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넥스트라는 그룹을 계속 활동하고 나셔서 나중에 본인의 음악적인 그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아마 영국인가 아마 정확히 나라는 모르겠어요. 해외 쪽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학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지고 나셔서 탄생했던 그 앨범이 이제 이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크롬이라는 그 곡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셨죠. 어, 일단은 이분께서 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사망하신 해가 2014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대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분께서 그 해에 돌아가셨던 해는 이렇게 나쁜 해였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 운 자체는 대운 방향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 향후 세운이 그 해의 세운이 본인한테는 좋지는 않으셨죠. 네, 좋지 않으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의료사고로 갑작스럽게 당하셨기 때문에 전 그것도 많이 안타까웠고요. 팬의 입장으로서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MBC에선가 자기니 이제 본인께서 그 삶을 마감하는 유언을 담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능 프로에서 진짜 본인께서는 그 진지하게 마지막 자기신들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에 신해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가족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생을 끝까지 노후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객사나 병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본인도 그렇게 자신의 생이 중간에 어떤 사고나 어떤 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유언장을 남기셨던 그 내용들을 찍으실 때 좀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진짜로 신해철 본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그 유언으로서의 그 멘트를 남기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락 음악에 대해서 한층 더
크게 발전했던 계기도 됐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좀 그래도 이분께서는 우리나라 그 작곡이나 작사 면에 있어서는 좀 탁월한 면을 많이 보이신 가수로이자 그다음 작곡가로서 활동하신 가수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2014년도 그 해에 네, 생을 마감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해에 본인께서 사주적으로 마감을 할 해였느냐 그렇게 꼭 집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해가 본인의 그 해 자체가 일신상에 좋은 해는 아니었고 나쁜 해였습니다. 예, 나쁜 해였죠. 2014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마 세운이 갑오운이거든요. 네, 갑오운이 들어오는데 그 갑오운이 어떤 느낌이었다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네, 좋지가 않죠. 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와 이별을 할 수 있는 운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봤을 때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발현되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 배우자와 이별을 한다. 그게 둘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별을 한다. 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본인 자신이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그런 경우에서 되지 않았는가. 제가 현재 풀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됐고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만약에 신해철님께서 계속해서 살아 계셨다 하면 아마 큰 빚을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후에 정치적인 성향이 또 다른 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크게 더 그 후로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떠나신 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후에 좀 추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그분의 신해철님께서 그 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를 하는 입장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떠나신 지 10년이 되셨지만 아직까지도 간혹 이렇게 라디오나 그 음악 프로에서 신해철님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저는 좀 그런 걸 음악을 들었을 때 좀 어떠봤을 때는 본인께서는 가셨어도 이렇게 본인이 만들었던 음악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본인의 음악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괜찮구나. 아직까지 이 신해철이라는 분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이렇게 계속 있으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안타깝죠. 네,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신해철님께서 돌아가신 지 10주기를 하셔서 방송에서 뭐 신해철 노래 모음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좀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좀 울컥한 마음이 있어서 그 노래를 좀 많이 못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사주적으로 봤을 때 그 해는 좋지는 않았다. 네, 좋진 않으신 해였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할 해였는데 마지막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응급실로 본인께서 직접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응급실을 갔는데 사람 일이란 게 좀 생사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백지 한정 차이에서 생과 사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직도했던 그쪽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일찍 발견돼서 그 쓰러지기 전에 만약에 됐다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본인이 직접 의료사고를 집도했던 그 병원으로 갔던 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또 안 좋은 그 선택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신해철님 그 형님께서 아직까지 하늘에 계신다 하면은
본인의 노래는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을 추모하는 가수분들도 이렇게 아직까지 계시고 하셔서 본인들의 신해철 본인께서 의지를 이어받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해철님과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맥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